김주학 교수입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인연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 풍요 가득한 그러한 시기 되시기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녁 때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막 동지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2022년의 새로운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현실은 너무나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정말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정말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조금은 암울한 어떤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평소에 미래 예측학파사 1호이다 보니 각 분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예측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이거를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좀 주자.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코로나가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 비관적인 전망처럼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극성한 시기에 그 정점은 지금 조금 있으면 끝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예측이 100% 사주명리학처럼 출생연월일시 같은 초기 주권이 정확하게 있다면은, 그리고 또 그런 무측의 툴각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음양오행이나 자연의 흐름, 그리고 저희가 따지는 상대적 관점, 절대적 관점의 어떤 현상과 기행의 흐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측도 해놓고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즉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이제 코로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좀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이걸 지금 더 저를 드러내고자 찍는 것도 아니고, 혹여나 일부 제자들 말처럼 그러다가 예측대로 안 되면 또 어떡하니 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있고, 그리고 저도 희망을 담아서 이 코로나를, 이 현재의 코로나가 2000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좀 이미 제가 좀 상당히 여러 군데, 즉 동국대학교의 제가 운영하는 최고위 과정이라든가 최고 경영자 과정,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아니면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석박사 과정, 또 캐롤라인 대학교 석박사 과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미 코로나는 2021년 여름 장마철 내지는 8, 9월 달 심하게 가다가 10월 달에서 11월 초 정도 약간 소강 상태 보이다가 11월 중순부터 다시 뜨기 시작해서 가장 피크가 12월 후반, 12월 중순 이후 1월 달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좀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기세는 사실은 속기운은 꺾이지만 2월 초까지도 그 기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2월 입춘 지나고, 그리고 조금 2월 중순 무렵 되면서부터 서서히 약간 수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3월 중순 춘분 무렵이 되면은 눈에 띄게 아마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진월, 용월 2022년 양력 4월 바로 용과 뱀을 만나면, 용을 만나면 변화를 가져온다는 동양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4월 달에서 5월 사이, 4월 중반 넘어가면서 거의 우리가 통제할 정도, 이것이 백신이 됐든 스스로 잘못되든 또 치료제가 됐든 그건 관계없이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2022년 4, 5월에 완전히 종식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것들은
2023년 4월, 5월 넘어가면서 아마 거의 종식이란 얘기를 이제 붙일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 보고 또 그러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말로 코로나라는 이런 흐름들이 사주 명리학이나 음양오행을 가지고 예측이 가능할까? 사주 명리학은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그 출생 연월 일시라는 초기 조건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그 정확한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예측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주 명리학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행위 같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예측할 때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성공 실패 시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동양 미래 예측학 석화명리를 통해서는 정확한 출생 연월 일시, 즉 태양 에너지 분석이죠. 즉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위도와 경도의 흐름이 정확하게 있다라면은 공전과 자전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90%, 겸손하게 얘기해서 90% 이상의 성공 실패 시기, 그리고 언제 정말 이 사람 사업을 접어야 될지, 투자가 성공할지, 혹은 애정전선이 좋아지고 싫어질지, 콩깍지의 유효기간처럼 이런 것까지는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한 출생 연월일시라는 초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월 몇 시 몇 월 달부터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진 못합니다만은 음양오행설에서 특히 오행설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움직이는 대자연의 변화를, 바로 변화 현상을 오행이란 규칙의 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물의 생장 소멸을 했던 흐름을 찾아 놓은 거다 보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바로 음양오행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면은 대략적인 흐름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산업의 각 분야,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떻고, 혹은 검찰, 경찰, 판사 이런 것들이 어떻고, 제가 수년부터 예측을 해오지만 대한민국 경기는 내년이나 후년부터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채널이나 다른 걸 통해서 제가 예측을 하겠지만 2022년과 2023년에 대해서 사주명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필요한 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목화토금수의 흐름에서 목은 화로,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가면서 생장소멸을 이렇게 지속하는 거고,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런 현상인 겁니다. 즉 어떤 사건의 흐름이 지금 여름 끝무렵에 있다면은 그 사건의 흐름은 이제 곧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결실을 보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오행설로 얘기를 한다면은 목은 이제 막 출생해서 자라나는 개념, 화는 한참 성장하면서 능력을 펼치는 개념, 토는 뭔가 결실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 금은 완벽한 결실을 크게 이루어서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 수는 그 달성한 목적으로서 마무리를 져가는 이런 개념으로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딱 누군가의 현재 벌리고 있는 사업이 목화토금수에서 딱 보니까 현재 화의 입장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이제 바로 수익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사업이 이제 금의 끄트머리에 있다, 그럼 이제 저 사업은 접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 검찰, 판사 이런 것들을 예측도 해나갔고, 또 제가 개발한 10년 주기, 상대운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10년 주기만 있는 게 아니라 60년 주기, 600년 주기도 같이 있지만, 어쨌든 10년 주기 이 석화 리듬에 의하면은 그 개인의 삶이 10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도 있지만, 사회 각 분야 현상도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는 현상들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98년, 97년 IMF를 통해서 98년, 99년 1월 이 무렵이 98, 29, 2000년 이 무렵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후는 2008년, 9년 이럴 때도 리먼 사태도 우리에서 경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2018년, 19년, 20년 또다시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어렵죠. 이것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약간씩은 동서양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해마다 약간씩 왜 10년 주기만 있는 게 아니라 60년 주기, 600년 주기 또 여러 가지 주기도 있고 또 다른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차이의 양상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나 아니면 산업 각 분야,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이 100% 정확하게 순수의 오행으로 딱 부합이 된다라면 정말 정확하게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이 100% 부합이 되는 게 약간씩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도 조금씩은 섞이거나 오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과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 시기, 그 시기의 흐름을 분석해서 그 시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것이 언제 승했다가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대략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코로나의 종식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음양오행의 어떤 주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상정해서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실제 이렇게 되기를 저도 많이 희망하면서 기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음양오행설과 또 한 가지는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현실에 나타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볼 때 그냥 오늘도 2022년 볼 때 이민년 해가지고 천간의 임수 그리고 지지가 인 해가지고 우리가 자 임수 천간의 임은 수락에서 검은색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방이면서 검은색, 불,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간 12지에서 지지, 즉 이민할 때 지지, 인에 해당되는 지지, 12지신으로는 이게 12지지에다가 12동물을 대입한 것을 12지신이라고 하죠. 이 12지신에서는 바로 호랑이를 의미하는데 이 호랑이는 또 굳이 친다면 오행에서 목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인이라는 것은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 그리고 겨울을 막 지나서 새로운 봄이 오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 그래서 이 민년에서 이민의 개념은 이 인의 개념은 호랑이 즉 이 호랑이띠에 누가 태어나면 2022년에 태어나면 성질이 좀 더러우시거나 호랑이처럼 승깔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고 이빨에 송곳니 있거나 몸에 줄무늬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열어간다는 상징성 그리고 어려운 겨울을 벗어나서 새로운 봄이 온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민년을 해석할 때 임이 수이고 지지가 목이니까 그걸 그 자체대로 임과 수를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간에 수가 있고 지진 목이 있고 수가 목을 누르기도 하고 수가 목을 생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보통은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면은 우리 현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운이 오는 게 있고 기운이 드러나는 게 있고 쉽게 말해서 하지가 6월 22일입니다. 동지는 바로 엊그제 지났죠. 12월 22일. 자, 하지가 6월 20일 태양이 가장 크게 내려찌지만 실제 뜨거운 것은 6월 20일이나 23일이 아니라 7월 말 8월 초가 돼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에서는 6월 22일 날 기운이 내려찌지만 상대적 현실에서는 8월 초가 돼야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기는 12월 22일, 2021년도 12월 22일 새벽 0시 50분경인가요? 이때가 동지였죠. 이때가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약하지만 이 음을 상징하는 추위가 가장 추운 것은 동지가 아니라 바로 1월달 후반 그리고 1월달 그리고 2월 초까지 사이 즉 1월달이 가장 춥습니다. 그리고 입춘이 지나면서 그 기운은 서서히 꺾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절대적 개념에서의 음기운이 작용하는 것과 상대적 개념에서의 음기운이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평생 공부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즉 화기운이 강하니까 하지, 오라든가 뭐 좌우할 때 오라든가 이런 걸 병을 만나면은 무조건 잘 될 거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낮 12시 반이 양기운이 가장 강한 정오시, 오시라고 하지만 실제 뜨거운 것은 2, 3시 혹은 서너 시가 되는 것처럼 기운이 현실에서 기운으로 움직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 빛과 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본다라면은 지금 이 코로나는 첫째 2019년 11월에 발생한 겁니다. 그럼 발생한 시기를 본다면 2019년이 기해년이라고 해서 12지지에서 해자축은 겨울을 의미합니다. 오행의 수를 의미하고 겨울을 의미해서 음의 상징성이죠. 그래서 동양학 쪽에서 동양학이나 의학에서 오행의 수는 바로 질병, 괴질이라든가 어떤 질병, 전염병 같은 것들을 전형적으로 주로 의미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심한 오행의 수의 기운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겨울인데 겨울답지 않고 오히려 푹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즉 이상 기운을 가져올 때 주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겨울 같지 않은 겨울처럼 올라올 때 메르스나 뭐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두 가지입니다. 여름 같지 않은 여름,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이럴 때 주로 질병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 발생하지만 주로 질병들은 추울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딱 보니까 2019년 기해년 그때 을해월입니다. 해자축을 의미하는 겨울이 들어간 시기에 해월에 발생을 한 겁니다. 현상으로 볼 때는 수기운이면서 수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기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상 측면 말고 좀 더 절대적 개념까지 따진다면 2019년 자체가 수기운이 강하기보다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 볼 때는 금기운이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하는 겁니다. 금기운이. 그래서 금기운이 즉 그게 무슨 소리냐? 2017년이 정유년, 병신정유, 16, 17년 정유년을 지나서 금기운을 지나서 병신정유 무술년, 무술년까지 해서 무술이 토의 기운이지만 사실은 금기운하고 섞여서 금기운도 강합니다.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결과로서 나타난 게 2019년이 된 거죠. 자, 어쨌든 현상으로 본다면 해자축에 강해지기 시작했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음의 기운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기운이 강해질 때 이 코로나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연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월로 해석해 봅니다. 2019년 19년이 해자축에서 19년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 1월까지가 우리가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따진다면은 조금 우리 동양에서는 입춘부터 기운이 바뀐다고 하고 또 현상에서는 춘분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친다면 2019년 11월, 12월, 1월 대략 2월까지가 19년 해의 기운이 작용할 때고 3월부터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2월까지가 수의 해자축할 때 이 자의 기운이 작용하고 2022년 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가 축의 기운이 작용하고 2022년 3월부터 다시 해자축이 끝난 인의 기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일단 첫째, 연의 기운을 치면 해자축이 수기운이지만 해는 수가 시작되는 거고 자는 수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축은 강하게 여파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해년의 시작이 되되 자년의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축년에 무지하게 강합니다. 자년 후반부와 축년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축년 후반부가 더 강해집니다. 그랬다가 언제? 축년 후반부에 강했다가 인년 전반부까지 그 여력을 발휘하면서 인년 전반부 되면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년 전반부 그게 바로 이민년 즉 해자축은 수고 인묘지는 목에서 수를 벗어나서 목의 기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년 전반부가 지난 즉 3월 중순부터
눈에 띄게 서서 약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진 4월 정도 지나야지 완전히 그 힘이 꺾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리고 한 가지 뭐냐? 제가 조금 아까 해년이 신유술의 금기운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인년도 해자축의 수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묘년 2023년 개묘년이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수기운이 끝나고 이제 목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말씀드렸듯이 2023년 3월 중순 춘분점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물론 이 입춘 갖고는 좀 약합니다. 입춘 2월 후반부터 시작해서 우수 이제 2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눈에 띄게 약해지다가, 그리고 3월달 약해지고 2023년 진월 중반, 2023년 진월 중반 이때부터 기운이 본격적으로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지금은 제가 연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월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코로나는 또 두 가지 월이 있어요. 월을 움직이는 게 있는데 월을 갈수록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완벽하게 그 100% 전부 다 그 오행하고 일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잘 보면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코로나를 볼 때 매월 달에 그 발생, 즉 코로나가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고, 그거로서 우리가 눈에 드러난 평가는 사망률과 발병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략은 사망률과 이렇게 좀 검진돼서 이렇게 좀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로서 좀 더 알 수가 있지만, 실제는 그게 또 그 확진자도 그 코로나 증상이 강한 것과 대략 일치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월운을 가지고 해석한다면은 해년, 자 해자축 할 때 특히 해월, 자월, 축월을 칠 때 똑같이 해월 초반 1년부터 해월달 해월 초반까지는 좀 약합니다. 수월은 제가 항상 그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 시기에도 저는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2020년도 그렇고 진 4월 양력으로 4월달 5월달 되면은 코로나가 좀 약해질 것이다. 그 당시도 왜냐 항상 진 4월 정도 되면은 양의 기운이 움직이고 코로나는 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생기고, 그게 지나면서 장마철 되면서 다시 심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 4월 정도 되면서 약간 약해져서 그 시기에 제가 과정을 오픈하고, 또다시 저기에다가 수월 9월은 음력 양력 9월은 신유해가지고 다시 코로나 조금 강해지다가 수월이 되면서 수월, 즉 진과 술 이 두 개가 대칭점에 있는데요. 양력 10월이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조금 코로나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양기운이 움직이는 시기라. 그래서 그때 또다시 과정을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봄, 가을을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이번에도 제가 내교육대 석박사 과정이나 캐롤라인 대학교라든 동국대 모두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가 10월달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코로나가 약하다. 좀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그때 11월 초에 우리 기풍수 답사 한 50명 데리고 풍수 답사를 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또 강해지죠. 즉 무슨 얘기냐? 해자축월이 되면 코로나가 강해지는데, 해월 초반은 수월의 기운이 있다 보니 그 수월의 기운에 의해서 조금 강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자월도 전반 후반을 칠 때 동지 지나면서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코로나가 더 강한 겁니다. 2020년도 12월 들어서 더 강하고 12월 20일부터 더 강하고, 처음에 발생한 2019년도 동지 지나서 더욱더 강해서 언제가 피크를 이른다? 축월, 해자축월, 축월에 1월달, 양력 1월에 피크를 치고 심지어는 2월 초반까지도 그 여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가 지남으로써 동력은 끊겨 있는 겁니다. 즉 6월 20일 하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더위는 8월 초까지 이어지다 8월 초 입추가 지나면서 꺾이듯이,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음기운은 이미 속기운은 꺾여 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그 누리는 그 뒤에 그 여력, 절대 상대 개념에서 상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것들이 대략 그 실제 가장 기온까지 강한 것은 1월 초가 되고 현상은 2월 초까지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춘 지나면서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다가 입춘 중반 2월 22, 3일경 한 우수라고 하던가요? 우수라고 하나요? 그때쯤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약화를 되다가 3월달 넘어가면서 후반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약해질 겁니다. 즉 1월, 2월도 강했다 약했다가 그 중간에 그 순간의 기후에서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지면은 코로나는 더 강해집니다. 왜? 음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푹해지면은 조금 약해지는 그런 큰 흐름들의 맥락들을 타고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근거로 인해서 즉, 1년 중에서도 해자축이 가장 강하죠. 그러면은 해월, 자월, 축월이 양력 11월부터 시작되되 12월, 1월, 2월 초까지가 가장 강하고 조금 약해지다가 5, 6월달 좀 약하다가 여름에도 장마철에는 조금 더 기승하다가 또 뜨거울 때 또 조금 덜한 듯 하면서 습하거나 어떤 기후가 조금 애매한 기후가 오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8월 초반 이런 시기는 항상 조금 덜한 듯 하다가 8월 후반, 9월 들어오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6월, 신월, 6월에서 금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이 연두에 나타나는 금의 기운하고 월에 나타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해지는 듯 하다가 항상 10월달, 수월, 요건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때는 10월 중순쯤 되면 약해지고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들이다가 다시 코로나가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는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거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바로 지금 2022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굳이 치면은 한 달 12월 지금 24일이니까 1월 24일, 2월 24일 불과 2달도 안 넘었다는 2달 정도 안에 코로나가 가장 큰 거에 대한 맥락은 끊겨가기 시작하고 불과 3, 4개월 정도면은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된다고 보고 그리고 4월 정도 진월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다 보는 겁니다. 진월도 초반이 아니고 후반이죠. 그래서 4월 20한 2, 3일경이 될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시간이 더 지체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2022년 양력 4월, 5월 달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예측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예측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가 어떤 에드가 케이시나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처럼 계시를 받거나 직관을 통해서 예언을 말하는 미래일을 예언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가서 맞아 보여야 되는 거고 예언은 누군가를 통해서 답습하거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꿈을 꾸거나 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 영적 능력을 통해서 받은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예측은 반면에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규칙적인 흐름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규칙을 알고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은 예측은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 그 예측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흐름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예측의 예언의 정확도는 정신이 맑거나 기도를 할수록 신기가 맑을수록 이럴 때 예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 예측의 정확도는 규칙이 정확할수록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할수록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가 전 동양미래예측학 박사 2루이면서 제가 개발한 석하명리를 통해서 출생연월일시가 정확하다면 그 누구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90% 이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초기 조건이 정확한 게 아니고 음양우행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략 분석해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은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틀림없이 이번 코로나는 3, 4월, 4, 5월 달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한숨 쉬면서 이제 장악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한번 화이팅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